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이번에 몇 강이지? 483강. 483강. 아래 네 가지는 반드시 기본으로 알자. 재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정기상권이 없으면 유치권도 인정 안 된다? 법정기상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죠. 그죠? 법정기상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여기 법정기상권이 성립 안 된대. 근데 여기다 법정기상권이 성립 안 되는 곳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야 이거 유치권 인정될까? 안 될까?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해요. 제가 그런 거 말끔하게 싸그리 없애버릴게요. 그리고 이번 강의 때는 제가 욕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좀 400 뭐야 이게 제 강의를 보면 좀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 원래 욕 안 합니다. 여기 이제 그 480강, 81강, 82강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좀 요약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욕 아닌 욕을 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아니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다 뭐 솔직히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들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도 조심하자. 근데 대부분 뭐 90% 이상 90% 이상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되죠. 그죠? 웬만하면 그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익비 필요비 그 일부만 인정되는데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딱 하나. 근데 물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 간과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유명한 유튜버들도 임차인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상가가 경매로 나오면 유치권도 물론 법적으로 얘기하면 유치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유치권자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X 됩니다. X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유치권자에게 월세 받기. 요것은 제가 판례 두 개가 있어요. 2005년하고 2017년. 2005년 판례는 오래된 거죠. 2017년 판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으로 수익 내기. 요거 제가 요건 옛날에 많이 했죠. 유치권이 성립이 돼. 그죠? 유치권이 있으랴. 근데 이걸 내가 낙찰을 받았어. 토지하고 건물을. 유치권이 성립되는 토지하고 건물 낙찰을 받았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유치권자 돈을 물어줘야 되나 내가. 그죠? 유치권자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죠? 물어주긴 물어주되. 그죠? 이 유치권자 완전 그 나가리 만들 수 있어요. 속된 말로 그냥 나가리. 그냥 그래 너 야 배당 받고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좀 강의를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 세 번의 강의는 좀 길게 했는데, 좀 중요한 거라 좀 길게 했어요. 그리고 강의 교재를 좀 뭐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제가 못 받으니까 웬만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주세요. 근데 문자를 주시는 게 좀 편하고 저한테는 카톡은 좀 띡띡 울려싸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를 쉽게 하고 경매가 돈이 된다라는 걸 느끼려면 제 강의 교재 100% 필요합니다. 뭐 이것은 뭐 둘째하고 자 먼저 제 교재를 볼게요.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2페이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은 더 밑에 아래까지요. 아래까지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 공개하는 것은 뭐 100%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만 공개하는 거니까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뭐 강의가 성의 없네 어쩌네 그딴 얘기 하려면 보지 마세요. 아예 끊으십시오. 자, 유치권이 무섭다고? 무섭죠. 유치권. 진상 유치권은 판결받은 유치권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치권으로 수익 내기. 이것은 뭐 제가 강의를 한 2번 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왜 어떻게 수익 내냐? 지금 제가 요약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 교재에 다 나와 있고, 제 강의에 일부,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유치권 수익 내기. 어떻게 수익 내냐? 자,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 그렇게 해봤고, 자, 어떤 토지가 있어. 건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치권자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저는 토지하고 건물을 다 동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성 유치권이니까 제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줘야 맞죠, 그죠? 진성 유치권이라면, 판결 받은 유치권이라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맞다니까요? 그죠? 기본인가요? 그죠? 그런데 자, 제가 낙찰을 딱 받고, 이 물건 낙찰을 받고,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1순위 저당권, 또 2순위 저당권, 3순위 뭐 압류, 그죠? 아니 가압류,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해놔요. 저당권 이렇게, 그죠? 이 유치권자한테 돈 주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자, 유치권자가 이제 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맨날 뭐 1년 365일 이게 작은 유치권이라면, 그죠? 막 몇백억, 막 5, 60억, 100억 이상씩 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정말 뭐 경비원도 쓰고 세금도 달고, 정말 유치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지만 유치권 금액이 뭐 한 1억, 2억, 3억, 뭐 5억, 뭐 10억 미만, 그런 것들은 뭐 천년만년 유치권자가 여기서 점유할 수 있을까요? 점유할 수 없겠죠. 결국엔 지치다 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이게 바로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낙찰을 받고 제가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이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물건 대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요. 대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대출 됩니다. 많이는 안 돼도 제가 볼 때는 30%? 낙찰가에 한 30%에서 40%는 대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보통 이제 뭐 보험회사, 아니면 뭐 생명보험, 이제 그런 데서 많이 해줘요. 그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일단 1금융권에서 뭐 조금 돈이 부족하면 저당권 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야, 저당권 좀 넣어라. 저당권 넣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좀 해놓고, 자, 그러면 이 양반이 유치권자가 뭐 한 1억, 뭐 한 유치권자 한 뭐 3억이라고 그래요. 뭐 한 돈 5억. 그 정도 돈이면 유치권자도 평생 못 기다립니다, 이거. 못 기다려요. 결국에는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야, 임마, 나 경매 넣게. 그래 버려요. 왜, 넣으세요? 뭐 경매 넣어가지고 돈 당신이 챙겨가세요. 라고 하잖아, 저는요. 그죠? 경매사령관은 챙겨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경매를 쳐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를 넣는 순간 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그죠? 소멸되면서 배당을 받겠죠. 근데 이게 저당권이나 이 유치권이 먼저라 하더라도, 그죠? 날짜순으로 훨씬 당연히 먼저겠죠. 그죠? 먼저라 하더라도 이 저당권이나 이 저당권들보다, 물건보다는 후순입니다. 후순이고, 그냥 유치권은 말 그대로 채권들과 안분배당이야. 똑같이 안분배당. 평등하게 n분의 1로 날아가는다 이거죠. 그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안분배당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 내가 아는 사람 저당권 쫙 집어넣으면, 자, 내가 아는 사람 먼저 뭐 쭉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결국 내 돈 아니 내 돈. 그죠? 내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유치권자 사실은 얼마 못 가져가요. 얼마 못 가져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유치권을 빠져나온 경우도 제가 한 8년 전에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제 지인 통해서 여기서 한 6억 얼마 정도 이익을 보게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요런 것들 요렇게 나오면 돼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근데 단점은 유치권 금액이 막 큰 것들 있잖아요. 막 20억, 30억짜리들은 쉽게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막 특히나 막 대기업이 끼고 있는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정말 변호사나 전문가를 끼고 하고, 그죠? 작은 유치권들 있죠. 작은 유치권들. 그죠? 낙찰 받고 요렇게 하십시오. 그죠? 요런 부분들은 제 교재에 상세히 실려져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도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것도 제 교재에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대충 그냥 뭐 얘기하기 좋은 것만 요약한다고 했죠.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자, 이게 뭐냐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이 상업시설은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상업시설은 거주 요건이 필요하죠. 거주 요건. 물론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전에 앞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합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요건 제가 다음 이게 이 부분 끝나면 다 할게요. 이렇게 쭉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예요. 그 결론은 이제 결론은 요거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협상할 필요도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그린벨트 안에 특히 다시 말해서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는 함부로 우리가 음식점이나 카페라든가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그죠? 조건 있잖아, 조건이. 5년 이상 거주자, 뭐 이거 쭉쭉쭉쭉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 제가 이제 한 가지 물건 소개시켜드리면 이거예요. 요 물건.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돼 있죠. 자, 옛날에 이게 경매 나올 때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장작구이 이게 뭐예요? 장작 파는 데가 아니고, 그죠? 뭐 마당새가 장작 패고 막 그런 데가 아니고요. 장작구이라고 해서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아마 그 유치권 금액을 5,000원 신고했을 거예요. 자, 그린벨트 안에서는요 영업허가가 쉽지 않죠. 왜? 영업허가는 보통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한테 영업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뭐 개나 소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그린벨트 안에 장사하고 싶다 해서 영업허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는 대부분 영업허가 승계로 해요. 영업허가증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안에는 대부분 건물주들이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영업허가증을 승계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임차인이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업허가증을. 그러면 임차인이 뭐 이것저것 나 여기 불 지피는데 뭐라고 하나 그걸 나도 모르겠는데 어떤 불 지피는데 뭐 이렇게 공사를 했다. 뭐 건물에 뭐 가액을 증가시키 뭐 이유를 떠나서 그죠? 임의를 떠나서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죠? 그린벨트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협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업 승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장작구이가요 경매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었냐? 소매점으로 바뀌었어요. 소매점으로. 타이어 가게로 바뀌었어요. 타이어 가게로. 왜 타이어 가게로 바뀌었을까요? 영업허가증이 승계가 안 됐으니까. 임차인이 유치권을 조금 주장했는데 조금 그거 그냥 협의 봐서 그냥 주면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너 아이고 또 요겠네. 야 임마 너 그 임대차 계약서에 보니까 너 뭐 포기한다고 했잖아. 유익비 필요비 상환 필요한 뭐 그런 거 너 포기한다고 했잖아. 그럼 너 이거 유치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영업허가증 죽일게. 기분 나빠 승계 안 시켜줬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시 또 들어오려니까 영업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소매점, 타이어 가게로 임대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서는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강의를 할 거예요. 이 부분 끝난 다음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에게 지료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2018년 판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09년 판례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판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적어놨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해드려야 되나? 어쨌든 자
어떤 이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이게 다가구야, 다가구. 다가구에 유치권자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그죠? 생활을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약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 내리기는, 자, 너 유치권 비가 에서 2억이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여기서 거주하고 먹고 싸고 쓰는 거, 거주 비용, 임대료,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상계하고 서로 동시행을 해라. 그 판결이 있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2009년 판결이고, 최근 판결은 서울에 있는 판결이거든요, 이게. 아니, 수원인가죠? 어디, 그쪽에 있는 판결인데, 뭐, 아파트에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 이제, 낙찰자가, 그래, 부당이득 반환해라. 월세 내라. 그래서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치권자 네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월세 줘라, 얼마 줘라. 그게 판단 내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유치권자도 잘못하면, 그죠? 치료를 내야 돼요. 그죠? 유치권자도 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유치권이야. 이게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 사람이요. 근데 만약에 막상 소송으로 가서 정말 이게 가짜 유치권이다. 가짜 유치권이다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요, 완전 피박습니다, 피박. 피박사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쁜 또 유치권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아까처럼 임대료 청구, 부당이득 청구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치권도 아무나 뭐 섣불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입찰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방어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데 요거예요. 이제 제가 욕 안 하니까 좋죠? 욕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예요. 법정 지상권이 없으면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이 없으니까, 자, 이 내용이 뭐냐? 제가 밑에 좀 그림을 좀 잠깐 못 그리는 그림 그려봤거든요. 자, 어떤 토지가 있어. 근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대. 근데 이 건물을 지면서 누군가는 건물을 짓다가 뭐 멈췄겠죠. 그죠? 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근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 안 되면 유치권도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면 피박 보십니다. 피박 보세요.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이것은 제 구독자, 교재 구매하신 분 아니에요. 제 구독자분이 한 분께서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지금 5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5년째. 5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그냥 그 전에 나를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아이고, 안타깝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저한테 솔직히, 이분이 뭐 솔직히 제가 이제 교재를 뭐 구매한다고 해놓고 구매도 안 하고 이제 뭐, 지금도 뭐 계속 고생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고생하라고. 저도 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자, 우리가 경매물건을 딱 보면요. 유치권 행사 중 또는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나와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인지, 하나는 토지만 매각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토지가 있어. 그러면 건물이 있어. 자, 당연히 여기에는 뭐라고 표시되겠어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토지만 매각인 경우. 토지만 매각인 경우는 당연히 이 건물은 이게 만약 A 거야. 이게 A 토지예요. A라는 사람의 토지야. 그러면 당연히 토지만 매각이면 이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든가 타인의 소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때 이걸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로 따져야 되겠죠. 제가 그랬죠? 480강에서 81강인가?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물건이 똑똑한 상가보다 낫다. 제가 그랬죠. 성립되든 안 되든 부동산 가치가 있다면 낙찰 받아라.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A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그냥 법정이상권 성립 여지로 다투면 되고, 그죠? 마음에 부동산 어차피 건물 때문에 쭉 유찰될 거예요, 그죠? 또 법정이상권 따지네 어쩌네 뭐 저도 잘 따져요. 저도 법정이상권 이런 권리분석 유치권 박사예요. 잘합니다. 근데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 토지 건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고 난 다음에 입찰을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시간에 보통 제가 볼 때는 뭐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서 매덕 벌 수 있어요. 매덕. 뭐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는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나왔어. 토지하고 건물이 똑같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 토지도 A 거고 이 건물도 A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둘 다 A 거니까 촉탁 등기를 했든 채권자가 촉탁 등기를 했든 누가 촉탁 등기를 했든 그죠? 뭐 건축물 대장은 없을 수 있지만 그죠? 건축물 대장은 없었지만 촉탁 등기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용 승인은 안 맡았다 하더라도 그죠? 모르면 제 교재 보시면서 공부하셔요. 이건 좀 기본을 알아야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거든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더라도 공사는 다른 놈이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될 수 있겠죠. 유치권은. 자, 그런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 경우에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냐,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유치권의 운명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법정이상 성립 요건이 뭐예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이 요건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언제 있었는지만 따져서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만약에 안 되면 법정이상 성립 안 되면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죠. 원칙은. 그런데 일괄 매각이잖아요. 일괄 매각. 동그라미. 여기서 동그라미 100개, 별표 500개. 일괄 매각이잖아요. 일괄 매각일 때에는 그죠? 일괄 매각일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된다. 왜가 중요하죠. 자, 낙찰은 누군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물건 낙찰은 누군가 받았어요. 이 낙찰받은 사람이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는 거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치권이 있는 거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괄 매각을 가지고 야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되냐 안 되냐 막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쳐버리겠어. 일괄 매각일 경우는 법정 유치권 인정됩니다. 인정된다고요. 일괄 매각일 때 유치권 무조건 100% 인정된다.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법정지상권을 따지지 말라고. 그죠? 같은 농거니까 채권자가 대위 등기해서 촉탁 등기해서 두 개 넣은 거라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건물이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면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요거 대법원 판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일괄 매각의 일괄 경매의 의미 나와 있고요. 제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 교재가 옛날에 한번 실어놨죠? 요거, 요거. 자, 요 판례거든요. 요 판례인데, 대부분 판례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 다 이제 뭐 빨간색으로 하고,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어찌됐든 한번 읽어보세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자,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런데 요것도 A 거고 요것도 A 거니까 그죠? 이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미등기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 등기는 돼 있겠죠. 촉탁 등기 또는 대위 등기
이는 돼 있겠죠. 촉탁 등에 돼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죠? 낙찰자인 네가 이 유치권 그죠? 유치권 있는 거 알고 쳐들어왔지 않냐? 그거예요. 그 내용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낙찰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초짜들하고, 죄송합니다. 초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건 명확히 구분하셔야지 유치권 이해하기가 쉬워요. 초보들이 저한테 뭐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면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자, 이 물건은 만약에 이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럼 이 사람도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전문가들도 긴가민가 그래요. 아이, 다 그래요, 진짜요. 뭐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 뭐 전문가라고 자칭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긴가민가 그래요. 아, 그런가?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판례 보여드렸죠. 유치권 있는 거, 또 이거 일괄경매인 거, 또 일괄경매의 취지, 일괄경매의 취지, 양 다 나와 있습니다. 법, 대부분 판례.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도 진상유치권이라면 성립되고 가짜라면 성립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 부분 이해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 381강부터 쭉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좀 중요한 부분들 알아야 될 부분들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네요. 잠깐만요. 이걸 오늘 한 거니까 오늘 483강이지 빨간색으로 또 해놓고 제가 이렇게 욕 안 하고 강의하니까 좋죠. 뭐 욕은 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유치권에 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임차인이 주장한 유치권도 협상할 필요가 있다. 요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이제 요 내용들 쭉 끝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요. 여기 있는 내용들 쭉 끝내고 난 다음에 요것은 제가 따로 할 거예요. 따로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건 케이스니까 꼭 아셔야 되니까 할 겁니다. 이 정도면 유치권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법률적으로 아니면 또 판례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뭐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아까도 유튜브 보니까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욕을 좀 많이 했는데 그죠? 교재 가격이 얼마냐 뭐 욕을 하여간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자꾸 이런 질문 하시니까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제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자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요거 다음 시간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 교재를 조금 정리하는 거니까 요거예요, 요거. 도로 경매를 좋아하지 마라. 저는 도로 경매 받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남들 가는 길, 남들 다니는 길 막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왜 길을 막고 말뚝 박고 지랄들이요. 그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도로 경매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웬만하면. 그죠? 이거 우리 이제 유튜브 그 구독자이기도 하면서 경매 교재를 2주일 전에 구매하신 분이 2년 전에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재를 구매하기 전에 2년 전에 낙찰 받았던 물건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정말 그래서 이 도로 경매와 관련해서는 제가 도로 박사죠. 그리고 제 교재에 한 20%는 도로와 관련된 것들, 토지 공법과 관련된 것들,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들 보통 한 반절은 넘겠네. 그게 그죠? 그렇게 실어놨죠. 다음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가 왜 자꾸 띠리띠리 울리냐. 뭐야 이게. 어휴 씨.